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그리즈 펜슬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사실 그리즈 펜슬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지만 그리즈 펜슬은 3차원 공간에서 2차원의 연출을 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지 않고 어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좀 연습하면서 이 어떤 애니메이션과 어떤 표현과 어떤 연출을 할 수 있을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A를 눌러서 선택하고 사용하지 않을 오브젝트들은 X를 눌러서 델리트 해놓을게요. 저는 그림을 그릴 거라 이번에는 참고할 수 있는 오브젝트 레퍼런스 이미지를 가지고 오려고 Shift A를 누르고 이미지 안에서 레퍼런스 그리고 이 레퍼런스 안에서 우리 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오는데요. 그림을 가지고 와서 아이템 요 사이드바 메뉴를 보면은 노테이션이 회전이 되어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Alt 누르고 R을 눌러서 초기화시키고 아니에요. 저는 세로로 그리는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RX 90 엔터 눌러서 숫자 1 프론트 뷰 모드에서 보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일러스트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버켓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브젝트를 그렸을 때 라인이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으면 이 사이로 색이 새어나가서 영역이 전체 영역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예 색깔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연결이 구멍이 뚫려버리면 오브젝트가 내 영역이 어디까지야? 라고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왕왕 생겨서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결국 한 번에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는 게 관건이라는 건데 자, 먼저 작업을 위한 세팅을 할게요. 자, 이미지의 데이터 부분에 가서요. 여기 오파시티, 불투명도에 대한 부분이 지금 100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투명도라는 건 투명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투명하지 않다라는 게 1일 때 여기가 다 보였다면 우리는 0.5 정도로 바꿔서 약간 투명한 상태로 바꿔놓을게요.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추가로 Shift A를 눌러서 그리즈 펜슬 안에서 블랭크를 갖고 오는데 지금 블랭크는 그림을 그리는 모드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모드가 아닐 거예요. 아웃라이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 펜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그리스 펜슬에 Alt 탭을 눌러서 드로우 모드 상태로 바꿔놓고 자,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를 선택하면은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이 위에 보면 오브젝트가 아니고 드로우 모드예요.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에디트에 보면은 락 오브젝트 모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레이스 펜슬일 때 드로우 모드와 empty 상태에 있을 오브젝트 모드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환경 세팅이 끝났다면 이제 우리 요 나뭇잎부터 하나씩 그리면서 가볼게요. 저는 요 맨 위에 있는 작은 나뭇잎 먼저 그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블렛이나 마우스 사용하는 게 편하다 하시면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돼요. 자, 근데 우리 메테리얼 상태에서 볼게요. 메테리얼 가면 지금 블랙이라고 들어와져 있는데 얘를 제가 스트로크라고 바꿀게요. 스트로크라고 바꿔놓고 나서 얘한테 블랙 색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아이가 지금 초록색이 갖고 있는 이 색깔을 추출하고 싶어서 저는 얘를 Shift 누르고 X를 누르는데 마우스 휠을 우선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이 자리에다가 놓고 나는 이쪽에 있는 색깔 착출하고 싶은 색깔에 Shift X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지? 이거는 언제 쓸 거냐면요. 이렇게 칼라 애트리뷰트 모드일 때 보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 있는 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그려요. 다시 자, 조금 더 확대하고 색깔이 이 색깔이 맞는지 한 번 더 체크할게요. Shift X 눌러서 색깔 차출하고 그 다음에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조금만 사이즈 키우고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요. 회색에 가까운 색이네요. 자, 이렇게
한 번에 다 쭉 빼서 그릴게요. 너무 이렇게로는 그림 그리는 게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마우스로 한 번에 다 그리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울퉁불퉁하네요.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선도 그어보고 이쪽 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색깔을 칠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해요. 그리고 얘한테 필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필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버켓 필 툴로 드래그해서 색깔을 부을 건데요. 얘도 지금 보니까 애트리뷰트 모드 상태에서 색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Shift 누르고 X를 눌러서 색상을 추출하고 여기에 탁 찍었더니 엥? 필이 아니라 스트로크가 잡혀요. 왜 그래요? 컨트롤 Z 누르고 보면 우리가 지금 얘한테 너는 스트로크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필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다시 콩 찍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는 게 보이죠? 자, 그런데 모양이 참 너무 안 예쁜데요? 다시 옆으로 와서 이번에는 옆에 있는 꽃을 한번 해볼게요. 이 꽃을 그리는데요. 가운데에 이번에는 서클로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트로크를 먼저 잡아야겠죠? 자, 스트로크를 쭉 하고 스트로크가 너무 뚱뚱한 것 같아요. 스트로크를 잡았더니 이렇게 큰 점이 생겨버렸어요. F를 눌러서 스트로크 사이즈를 줄여봅시다. 최대한 자, 그러면 레디어스로 F 레디어스를 더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줄이고 위치를 여기에다가 맞춰요. 오브젝트의 양 사이드에 있는 요 볼은요, 모양을 조절하거나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볼이에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핑크색 점이요, 이거는 크기를 조절하는 점이에요. 이렇게 딱 바꿔놓고 놨는데, 색깔이 원하는 색깔이 아니었어요. 엔터를 눌러서 우선 활성화를 시키고요. 이럴 때 스트로크 컬러 어떻게 바꿔요? 틴트 선택한 다음에 자, 틴트한테도 똑같이 추출하고 싶은 색깔을 Shift X를 눌러서 추출한 다음에 이렇게 문지를게요. 자, 틴트에서 색깔을 갖고 와서 스트로크 컬러 바꿔놓고 이 다음에 다시 브러쉬로 아니죠. 우리가 이번에는 이 커브로 그릴 건데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커브 색깔이 아까 풀립색이랑 같아서 다시 Shift X를 눌러서 꽃무늬 색깔을 만든 다음에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놔요. 이렇게 하늘색 점들을 잡아서 모양을 잡고 여기 노란색 점에서 이어서 갈 거기 때문에 익스트루드 단축키 2를 눌러서 자, 이렇게 콩 클릭해서 원하는 데다 갖다 놔요. 다시 핸들러를 잡고 모양을 맞추고 자, 그럼 여기에서 계속 익스트루드해서 한 바퀴 돌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 노란 선에서 다시 익스트루드해서 중간까지 오고 자, 이렇게 하늘색 점을 잡고 모양 다듬고 익스트루드 한 번 더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 마지막에 연결이 안 되면 선에 닿지 않으면 그림이 일러스트에서처럼 빠져나가요, 색이. 제가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활성화를 하고 커브로 다시 중간에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다시 익스트루드해서 여기 마지막에 연결되도록 이렇게 붙일게요. 확실히 그냥 손으로 막 그렸을 때보단 예뻐요. 자, 브러쉬로 가려고 Q를 누르고 브러쉬를 선택해서 스트로크에서 원래 지금 우리가 틴트 컬러의 모드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브러쉬로 바꿔놓을게요. 펜 브러쉬로 저는 바꾸고 자, 브러쉬에서 스트로크 컬러 다시 한 번 더 추출해요. Shift X 눌러서 추출하고 자, 이 상태에서 너무 두꺼워.
자, 스케일을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F를 눌러서 스트로크 두께를 조절을 하고 이렇게 다시 스트로크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스트로크 조금 더 줄이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이렇게 선을 이렇게 날릴게요. 자, 이런 모양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싶어서 자, 다시 Shift X에 콩 찍어서 여기에 이 노란색 동그라미 볼을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다시 필로 넘어가서 필에서 버켓 쓸 거죠? Q 눌러서 필로 바꿔놓고 자, 얘가 갖고 있는 색깔 한 번 더 확인하고 Shift X 눌러서 콩 찍고 콩 찍고 콩 찍고 아, 지금 여기서 여러분도 혹시 느낀 거 있어요? 제가 위에다가 분명히 드로잉을 했는데 그 드로잉이 먹혀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가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데이터 모드 안에서 보면은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면을 그 위에다가 부어버린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다시 스트로크로 가서 이 스트로크에서 Q 눌러서 브러쉬 열고 이 브러쉬 우리가 갖고 오고 싶었던 이 컬러를 다시 확인하고 Shift X 갖고 오고 이 상태에서 다시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 이런 작업이 번거로우면 우리 아까 전에 레이어 따로 넣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레이어는 Y를 누르면 새로 레이어를 추가해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어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필로 돌아가서 안쪽에 있는 이 부분에 Q 눌러서 필로 바꿔서 면을 채워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컨트롤 Z 내가 이렇게 색깔을 Shift X로 필 색깔을 추출하고 부었어요. 그랬더니 없어졌어. 그러면 결국에 다시 블러쉬를 부르고 브러쉬한테 제가 색깔이 덮여서 없어졌으니까 이미의 노란색을 비슷한 계열로 노란색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그려볼게요. 자, 지금 동그라미를 그리자마자 면이 생겼어요. 왜 그랬냐면 필 상태에 스트로크 없음으로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완성 어렵지 않죠? 그러면 좀 더 커다란 오브젝트들도 해볼 건데요.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커브 하는 것들을 연습하는 걸 연습해요. 자, 커브를 사실 저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 느낌이 좋아서 커브를 굉장히 많이 써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할게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얘한테 커브라고 할게요. 커브의 스트로크. 얘는 커브의 스트로크.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하고 이번에는 커브의 필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이 필에는 매테리얼에 스트로크 없이 필만 들어가는 매테리얼을 추가해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필에 들어가는 이 친구를 쓸 거고 그럼 여기는 커브 이런 이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매테리얼을 하나를 더 추가해서요. 얘는 필은 없어요. 스트로크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매테리얼 중에서도 이런 이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라인을 그려봅시다. 그 전에 우리가 스트로크 안에다가 스트로크를 할 거예요. 스트로크 안에다가 스트로크. 자, 이 생성을 하고 조금 확대해서 자, 사이드바 빼놓을게요. 자, 이제 커브 찍는 연습을 하려고 자,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고 보니까 색깔이 원하는 색이 아니에요. 컨트롤 Z 눌러서 색상 먼저 자, Shift X 눌러서 색상 먼저 추출하고 자, 저는 여기 중앙에서 시작할게요. 선도 얇으네. F를 눌러서 약간 두께 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위치 잡고 모양 확인하고 다시 익스트루드
눌러서 빼주고 익스트루드 눌러서 큰 원만큼 가고 다시 익스트루드 누르면 마지막 지점에서 시작해요. 지 잡아주고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마지막에 연결되게 자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큰 소용돌이를 했고 자, 이번에는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얇은 안쪽에 소용돌이를 만들 거예요. 달팽이 껍질이 완성된 상태에서 다시 커브를 찍어서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고 F 눌러서 두께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익스트루드 아이고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에서 다시 원하는 지점으로 보내고 익스트루드에서 원하는 지점 한 번에 선 멀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지만 먼저 체크하세요. 그리고 익스트루드도 우리 필러스트에서 펜툴이 방향 전환할 때 한 번씩 끊는 것처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다루기가 쉬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달팽이 등껍질 한번 색칠해 볼까요? 그러면 필로 가야 돼요. 그쵸? 우리는 필로 선택을 할 거예요. 엔터를 눌러서 활성화시키고 필을 갈 건데 이 필은 데이터 안에서 커브 필이라는 레이어에다가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매테리얼 돌아와서 이 매테리얼에다가 바켓 툴 Q 눌러서 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색상 확인해야 되죠? Shift X 눌러서 그 다음에 콩 찍어요. 덮여 들어갔죠? 당연히 덮여 들어갈 거 우리 예상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누구를 데이터의 레이아웃의 위치를 바꿔봐요. 자, 이 필을 밑으로 내려서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제대로 들어간 게 보이시나요? 자, 제가 empty에 가가지고 얘를 이렇게 꺼볼게요. 지금 오브젝트 사이에 구멍 난 부분들도 보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오류가 난 부분들, 그림이 색칠을 다시 해줘 봐야 되는 부분들도 보여요. 이거는 아마 스트로크 컬러일 거예요. 아, 지금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보니까 제가 그림 그리면서 이 부분을 실수했구나 하는 게 보여져요. 여러분들하고 제하고 결과값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 보면 스트롱스, 제가 지금 펜타블렛을 쓰고 있었거든요. 마우스가 아니라 펜타블렛인데 여기에 압력값을 받겠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게 아니고 결국에는 얘가 내가 갖고 있는 필압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변형값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졌네요. 이거는 작업하는 저의 미스였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후 작업부터는 수정을 따로 하지 않고요. 이후 작업부터는 필압을 조금 올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들도 한번 우리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오브젝트 모드에서 자, empty로 넘어갈게요. empty로 넘어가서 empty 안에서 알파 값이 지금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미지 데이터에서 얘를 0.5만큼 올려놓고 이어서 이 달팽이를 그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달팽이 오브젝트 위에 얘 밑에 있는 이 애들이 깔려야 되잖아요. 구멍이 뚫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다음에 커브를 선택해요. Q를 누르고 커브 선택하고 자 여기에 이렇게 당겨서 이 색깔 아니에요. 컨트롤 Z 자 그러면 색깔 맞춰서 자 Shift X 누르고 드래그 하고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이렇게 가면 이 정도는 모양이 잡히겠네요. 다시 자,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에서 조금만 갈게요. 이번에는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잘 물리게 만들었죠? 그러면 활성화 시키고 위쪽에 더듬이도 이렇게 익스트루드에서 잡아주고 익스트루드에서 원을 자 여기는 좀 가까이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컵으로 이렇게 당겨서 익스트루드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한 번 더. 이렇게 주고 자 이렇게 만쳤습니다. 면 한번 채워볼까요? 그러면 다시 필로 가서 필에서 메테리얼에서도 필로 선택하고 이 필에서도 우리는 지금 라이브 버켓 툴 안에 색상이 뭔지 확인하고 Shift X 눌러서 퐁 하고 부어요. 자 이렇게 색깔 들어갔으면 여러분들 눈, 코, 입 그릴 수 있죠? 눈, 코, 입도 한번 붙여보세요. 자, 지금 남아있는 도안이 되게 많아요. 남아있는 도안은 여러분들이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우선 이 상태에서 이 오브젝트 우선 잠깐 꺼놓고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그리즈 펜슬 안에서 봤을 때 보면 레이어를 우리가 분리를 해서 썼기 때문에 특히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더 레이어를 분리해서 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안쪽에 있는 것과 바깥쪽에 있는 것에 대한 그 느낌이나 순서가 되게 명확하게 잡혀요. 에디트 모드로 넘어가서 얘를 쥐고 제가 이렇게 위치를 조금만 바꿀게요.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봤을 때 나란한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자, 탭을 눌러서 봤더니 위치는 앞뒤가 생겨버렸네요. 앞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다시 얘를 선택하고 얘를 제가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갖다 놓고 난 네가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 자, 좋아. 가장 앞에 있고 자, 너는 그 다음으로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 둘은요. 같은 레이어 상에 있어요. 레이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누가 봐도 얘네 둘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오브젝트가 마냥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오브젝트 존재하는데 이게 이 레이어가 갖고 있는 함정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레이어의 순서에 따라서 그 오브젝트가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 결국 얘가 맨 위로 올라와야지 자기 위치에 맞춰서 보여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썼을 때 그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그런데 간혹 3D 공간에서 자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놓고 너가 더 크게 보여야 해 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밑으로 쭉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세팅이라고 되어 있고 스트로크의 뎁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스트로크의 뎁스가 3D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케이션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레이어에 상관없이 얘가 좌표를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맞게 보여주는 방법이.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의 함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2D 안에서 2D적인 연출을 하기 위함으로 이걸 그렸기 때문에 사실 2D 뷰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특수한 상황에서 만약 애니메이션을 걸 때 가끔 이러한 전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2D고 레이어의 순서의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봐도 스트로크 뎁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해요. X를 눌러서 전체 오브젝트를 지우고요. Shift A를 눌러서 다시 우리 이렇게 큐브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큐브를 그리즈 펜슬로 완성된 오브젝트를 그리즈 펜슬로 변형하는 거를 배울 건데요.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컨버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컨버트라는 기능은 단순히 그리스 펜슬로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메쉬 데이터를 커브 데이터를 메쉬 데이터로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리스 펜슬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전환이 필요할까요? 그거는 바로 에디트 모드에서 제공하는 속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다못해 이 속성들은 사용할 수 있는 프로퍼티즈 안에 있는 모디파이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속성에 맞게 사용을 하는데 자, 그리즈 펜슬을 클릭하고 속성을 변했더니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얘의 매테리얼이 지금 기본적으로 필하고 스트로크하고 두 가지로 다니고 데이터 안에도 레이어가 필하고 라인하고 두 가지로 잡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라인이 너무 얇아요.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얇은 선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이 큐브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보여요. 라인하고 박스가 딱 붙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라인은 심지어 없어지기까지 해요. 사실 이런 현상들은 이 블렌더가 갖고 있는 2D에서 3D에서 2D로 가는 한계일 수도 있지만요. 이걸 우리가 뭐 72B를 가릴 필요는 없고, 자, 여기에서 우선 라인을 선택하고요. 라인 안에 어저스트 안에 들어가 보면 스트로크 두께를 줄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두껍게 이렇게 올렸더니 겹쳐지는 부분이 없는가 했더니 이제는 구멍이 생기네요. 사실 아까 전에 우리가 가까이서 봤을 때 이 필에서 필 자체에 이 사이즈가 전체를 이렇게 쑥 드래그한 상태로 살짝 살짝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구멍들을 메꾸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오브젝트를 두고 난 상태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아까 전에 보면 가까이 가서 봤더니 선이 없어지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살펴보면 여기 세팅에 스트로크 뎁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 스트로크 뎁스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3D 로케이션 상태에 들어와 있는데요. 얘를 2D 라인으로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2D에서 봤을 때 이 라인이 앞쪽에 있는 라인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 2D로 봤을 때 그냥 말 그대로 2D 형태로 보이고 이 앞쪽에 있는 선들 자체는 지워지는 거예요. 눈에서 보여지는 입체감을 갖냐 안 갖냐는 여러분들 표현하기 나름이고요. 여기에서 또다시 제가 위치를 이렇게 바꿔보면 자, 라인이 위로 올라왔어요. 라인이 위로 올라왔을 때 제가 이거를 2D 라인이라고 봤을 때 안쪽에 있는 선들까지 다 잡혀서 보여져요. 그러니까 2D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라인으로 그리겠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잡힌 거죠. 다시 이렇게 3D 모드로 바꿔놓고 이 상태에서요. 마스크를 적용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레이어를 추가해서 얘 이름은 마스크로 바꿔놓을게요. 자, 이렇게 마스크로 바꿔놓은 다음에 마스크가 될 매테리얼이 필요해서요. 매테리얼 하나를 더하고 자, 얘는 마스크를 위한 매테리얼이 될 거예요. 하나를 추가하고 새로 넣어서 얘는 제가 마스크라고 얘기할게요. 자, 마스크로 해놓고 드로우 모드로 가야 되겠죠? Alt 탭 눌러서 드로우 모드로 바꿔놓고 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컬러 애트리뷰트 모드 안에서 제가 스트로크 사이즈를 F를 눌러서 살짝 키워놓은 다음에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안 보이나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친구가 마스크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데이터 한테로 가서 이 데이터 안에 지금 보면은 요 박스 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해 봅시다. 그리고 이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 이 라인을 체크할게요.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나서 여기를 벅스를 열고 플러스에서 우리가 마스크라고 했던 이 부분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겹쳐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반전 딱. 자, 인버트해서 다시 이렇게. 자, 이거를 만약에 내가 라인한테도 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 라인도 체크를 한 다음에 마스크 이렇게 체크해서 마스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필에 다양한 기능들이 많아요. 사실 다 보지 못한 기능들도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브젝트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이것들이 훨씬 더 2D 같은 느낌을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그리즈 펜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타블렛, 혹시 펜 타블렛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학교에 올 때 꼭 가지고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에 오브젝트를 비워내고 큐브만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앞에 작업한 걸 다 지우고 큐브만 갖고 온 상태에서 자, 제가 얘를 에디트 모드로 들어갈게요.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고 이 상태에서 S를 눌러서 스케일을 Z만 이렇게 살짝 줄여볼게요. 스케일 Z로 줄이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R 눌러서 루프 컷해서 면을 한 3개로 쪼갤까요? 컨트롤 R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개로 쪼개고 반대쪽도 컨트롤 R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쪼갰어요. 자, 이렇게 쪼개놓은 상태에서 숫자 3을 눌러서 위쪽에 있는 면을 가지고 올게요. 얘를 자, 위쪽에 있는 면만 갖고 올 거라서 익스트루드에서 자, 위로 쭉 올려요. 익스트루드 위로 올리고 그리고 양쪽 끝에 숫자 2 눌러서 엣지만 잡고 컨트롤 B 눌러서 베벨로 이렇게 돌리고 자,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은 숫자 1을 눌러서 끝에 있는 얘네들 자, 머지해서 센터로 이렇게 우선 작업할 때 최적화하는 거 해가면서 작업하시는 게 여러분들 연습할 때도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요 부분 잡고 그냥 G, Y 눌러서 앞으로 살짝 빼낼게요. 그리고 스케일을 이렇게 살짝 너무 크지 않게 살짝 줄이고 여기는 스케일을 살짝 넓혀주고 그리고 여기 잡고 얘네는 G, Y 눌러서 살짝 뒤로 보내고 얘도 살짝 G, Y 해놓을게요. 네, 어쨌든 뭐 이런 모양의 의자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얘도 얘네 둘도 같이 가운데까지
G, Y, G, 얘는 GZ로 위로 올려야겠죠? 그리고 가운데만 GZ. 자, 여기 가운데 면 잡고 마우스, 가운데 점을 잡고 컨트롤 시프트 B를 눌러서 여기 면을 많이 쪼갤게요. 많이 쪼개놓은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루프 툴, 그 다음에 서클 이렇게 바꿔서 동그라미로 만든 다음에 G 하고 익스트루드 눌러서 밑으로 빼고 다시 익스트루드해서 스케일을 넓혀주고 한 번 더 익스트루드해서 스케일 한 번 더 넓혀주고 익스트루드. 그리고 여기 밑에는 뭐 면이 많으니까 이 정도로 오브젝트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의자에다가 제가 여기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컨버트 할 거예요. 그리즈 펜슬로 컨버트 해 라고 했을 때 지금 그리즈 펜슬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리즈 펜슬의 스트로크 사이즈를 조금만 올려볼게요. 스트로크 사이즈를 올리려고 할 때는 데이터 안에서 자, 내가 이 라인을 선택하고 라인 안에 있는 이 칼라 값을 올려보면 내가 메쉬를 몇 개를 끊었는지 그 메쉬마다 다 이렇게 라인이 잡혀 있어요. 자, 어쨌든 요대로 살려는 두되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자, 이렇게 메쉬마다 다 살아있지만 자, 안쪽에 필이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에서 오늘 배운 것처럼 이 스케일 전체를 선택하는데 스케일 드래그한 상태로 밑으로 쭉 내려서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사이즈를 살짝 이렇게 조절을 해놓고 자,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됐으면 자, 여기에서 만약에 틴트 컬러를 바꾼다. 자, 여기서 틴트 컬러를 바꿨을 때 자, 틴트의 팩터 조절을 해도 왜 안 먹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왜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얘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틴트는 이게 색상을 먹혀 놓은 다음에 거기 그 색상에 필터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여기 비어있는 이 공간에서 여기에서 이 아이의 색을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디테일하게 얘로 어떻게 오브젝트를 완성하는지 그 방법론적인 것들을 한 번 더 기본부터 익혀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